안녕하세요. 시앤드림입니다. 제가 얼마 전 미국 애리조나주에 있는 그랜드 캐년 국립공원에 사우스림에서부터 노스림까지 남북 종단 산행에 성공했어요. 그것도 하루 만에 말이죠. 총거리 40km, 수직 높이 1750m를 오르면서 그날 하루에 5만 8천 보를 걸었고요. 총 13시간 걸렸어요. 보통 산행은 산을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건데 이건 반대라서 내려갔다 올라가야 되잖아요. 산행 후반에 체력이 소진된 상태로 경사면을 올라가야 해서 마지막 한두 시간은 정말 힘들었어요. 이 영상에서는 당일치기 림 투 림 산행뿐만 아니고 가벼운 산행까지 그랜드 캐년의 산행 코스에 대해서 모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관광지죠. 그랜드 캐년 국립공원. 이곳은 미국에서 두 번째로 방문객이 많은 국립공원인데요.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 거의 모두 전망대에서 내려다보고 집으로 가죠. 이 중에 1% 정도만 계곡 아래까지 내려가는 등산을 한다고 합니다. 남쪽 카이밥 전망대에서 계곡 아래 콜로라도 강까지는 거리가 11km, 수직 높이 1430m에 달해서 이것만 내려갔다 오는 것도 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당일치기보다는 등산객 대부분들은 아래쪽에 있는 캠핑장이나 라치, 캐빈 등에서 머물면서 2박 3일 혹은 4박 5일 일정으로 산행을 하고요. 또 일정이 충분한 경우에는 같은 곳으로 내려갔다 올라오지 않고 대부분 남쪽과 북쪽 전망대를 종단하는 남북 림 투 림 종단 산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계곡 아래에 있는 라치 캐빈에서 자게 되면 따로 텐트나 침낭 들고 가지 않아도 되고 거기서 밥도 주니까 등에 짐을 좀 가볍게 해서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게 신청자들이 하도 많아서 추첨으로 뽑는데 이게 복권처럼 하늘의 별따기예요. 제가 등산로에서 만난 사람들 대부분 라치 캐빈에서 자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젊은 층보다는 5, 60대 사람들이 주로 많더라고요. 제와 힘든 산행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도전하는 모습들이 참 보기 좋았어요. 캠핑장은 매년 4월에서 10월까지만 운영하는데요. 여기는 한 달에 한 번 접수받거든요. 팩스로만 신청을 받는데 제가 6개월 연속으로 캠핑장 신청했는데 모두 탈락했어요. 이것도 당첨되기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고민하던 중 남북 종단 산행을 하루 만에 하는 곳을 찾게 되었고 이를 추진하게 되었죠. 유튜브에서 림 투 림 a day hike라고 치면은요 자료들 무지 많이 나와요. 이 자료들을 검토하고 국립공원 안내서를 참고해서요 제가 림 투 림 산행을 계획했고요. 결국 저를 포함 동행자들 모두 성공적으로 산행을 마쳤어요. 남북 종단 당일치기 산행에 대해서는요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림 투 림 산행을 하루에 마치는 건 정말 힘들어요. 평소 산행과 운동으로 단련이 잘 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산행거리 40km에 계곡 아래까지 내려갔다가 노스림으로 올라갈 땐 수직 높이가 1750m나 돼요. 그리고 콜로라도 강이 있는 바닥면에서 노스림까지 수직 높이가 1750m인데 가다 보면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는 구간들이 몇 개 있어. 누적 수직 높이는 2000m가 훨씬 넘어요. 길이 좀 지그재그로 되어 있다 해도 이 높이를 올라가는 건 정말 쉽지 않죠. 게다가 이 높이가 산행 마지막 부분에 몰려 있어요. 전체 길이 40km 중에서 마지막 8km 정도 구간부터 경사로가 시작되는데 이미 32km를 걸은 상태에서 지쳐 있잖아요. 수직 높이를 여기서부터 1000m로 올라가야 하는데 정말 고역입니다. 등산로에서 만난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해 보니까 당일치기로 하는 사람은 불과 3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수십 명, 한 100명 이상들은 모두 캠핑장이나 라치에서 잔 사람들이었고요. 우리가 당일치기로 한다니까 다들 입을 다물지 못하더라고요. 산행 전날 답사차 등산로 초입에서 잠시 내려가서 걸어가 보았는데 어떤 백패커들이 올라오더라고요. 3명이 물어보니까 밑에 캠핑장에서 자려고 내려가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포기하고 되돌아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렇듯 당일치기로 남북 종단 산행은 정말 힘든데요. 그래도 등산에 자신 있는 사람이라면 꼭 죽기 전에 해보아야 할 필수 코스라고 생각되며요. 전망대에서 이렇게 바라다보는 거에선 절대 볼 수 없는 기막힌 절경을 선사해 줍니다. 이런 절경이 그랜드 캐년에 있다는 것도 놀랍거니와 100년 전에 이런 수백 미터 낭떠러지 절벽에
오솔길을 냈다는 것도 눈으로 보면서도 믿겨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남북 종단 산행 설명에 앞서 당일치기로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다른 코스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정도는 각자의 체력에 따라 도전해 볼 수 있는 수준입니다. 우선 공원 남쪽에 브라이트 엔젤 코스가 있어요. 브라이트 엔젤 라찌에서 등산로는 시작되고요. 3마일 레스트 에어리아가 있는데 여기까지 다녀오면 왕복 10km, 수직 높이 645m입니다. 뭐 아니면 체력이 좀 더 된다면 플라트 포인트까지 다녀오는 것도 추천합니다. 사우스 카이밥 트레일도 있는데요. 스켈레톤 포인트까지 다녀오는 것 추천합니다. 뭐 체력이 좀 더 된다면 팁 오프까지 가면 더 좋고요. 참고로 사우스 카이밥 등산로까지는 차량 진입이 안 돼요. 그래서 셔틀을 타야 되는데 아니면 길가에 차를 주차하고 1.5km 정도 등산로 입구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아니면 사우스 카이밥에서 시작해서 내려가서 브라이트 엔젤 캠핑장까지 갔다가 올라올 때는 브라이트 엔젤 코스를 이용해서 오는 방법도 있어요. 양쪽 모두 셔틀버스가 다니므로 차는 한 곳에만 세워두면 되고요. 브라이트 엔젤보다 카이밥 트레일 경사가 더 심하니까요. 카이밥으로 내려가 브라이트 엔젤로 올라오는 게 좋아요. 이런 경우 산행 거리가 총 28km에 수직 높이 1320m를 오르는 거라 쉽지 않아요. 평소 산행으로 단련된 사람만 이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당일 코스들이 노스림에도 있어요. 특히 림2림 산행을 하면 사우스림 카이밥에서 내려가 노스림 카이밥으로 올라가는데 노스림 쪽 경치는 가히 절경이라 당일치기를 한다면 노스림 코스도 적극 추천합니다. 노스림에 가면요, 그 라찌 가기 조금 못 미쳐 왼쪽으로 노스 카이밥 주차장이 나오고요. 여기에 주차하고 산행을 시작하면 돼요. 림2림 산행을 하면 이곳을 올라오게 되는 거죠. 각자의 체력에 맞게 다녀오면 되는데 대략 로링 스프링스까지 가는 코스가 있고요. 여기까지만 가도 림2림 등산의 최고 하이라이트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로링까지 다녀오는 것 적극 추천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캐네디언 로키 여러 코스들, 그리고 미국 유타주의 몇 국립공원들, 그리고 한국의 산들을 다녀보아서도요. 이곳 그랜드 캐니언 노스림의 경치는 정말 감동적이고요. 어떻게 이렇게 웅장하고 아름다운 경치가 만들어졌을까 하는 감탄과 더불어 갖가지는 수백 미터 절벽에 100년 전에 등산로를 만들었다는 것의 경이로움까지 자아내게 만들어주죠. 여기까지가 일반 등산객들이 할 수 있는 당일치기 코스들 소개했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림2림 당일치기 등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린 대로 계곡 아래에 라찌나 캠핑장에서 자면서 3박 4일 코스로 가면 가장 좋지만 이곳을 예약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라고 이미 말씀드렸죠. 당일치기 산행을 할 때는 모두 사우스 카이밥에서 내려가서 노스 카이밥으로 올라가는 코스를 택해요. 브라이트 엔젤 코스는 그 거리만 15.3km에 달해서 이곳을 이용하게 되면 당일치기 산행으로 총 거리가 44km까지 늘어나게 되므로 이건 불가능하고요. 고도가 더 높은 노스 카이밥에서 시작해 사우스 카이밥으로 올라가는 것도 방법이지만 사우스 카이밥의 경사가 되게 심해서 체력이 떨어진 상태로 이것을 오르는 건 힘들기 때문에 당일치기 등산객들은 모두 남쪽 림에서 북쪽 림으로 갑니다. 노스림과 사우스림을 오가는 셔틀도 있어요. 대략 1인당 17만 원 정도 내면 데려다 주는데 이게 문제가 뭐고 하니 하루에 2번 노스림에서 픽업해 주는데 아침 7시, 오후 2시예요. 그래서 셔틀을 타야 되는 사람들은 밤 12시에 사우스 카이밥에서 산행을 시작해 오후 2시에 노스 카이밥 주차장에 도착을 하죠. 이것을 하려면 밤 12시 깜깜할 때 산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산행 시간의 거의 절반을 깜깜한 밤에 경치도 못 보고 다녀야 한다는 건 정말 고역이죠. 게다가 오후 2시 셔틀을 놓치기라도 하는 날엔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주차장에서 밤을 새야 한다는 거예요. 보통 산행이 12시간, 13시간은 최소한 걸리는데 초행길에 오후 2시에 딱 맞추어 노스까지 올라오는 건 정말 큰 부담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차를 양쪽에 주차하는 거예요. 물론 차가 2대가 필요하고 또 한 대를 주차하러 멀리 노스림까지 가야 하는 애로도 있고 하지만요. 이런 경우 산행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아 좋고 또 밤 12시가 아닌 새벽 5시쯤 출발해서
그 6시에 동이 트는 것도 보고요. 내려가다가 또 산행 중 일몰까지 다 볼 수 있어 가장 적절하죠. 다만 노스림 주차장에서 사우스림 주차장까지 차로 4시간 걸리니까 이거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저는 2024년 10월 29일에 노스림에 차를 한 대 주차했고 30일 다음날 사우스림에서 관광 및 사전 답사를 좀 하고 다음날엔 31일 림2림 산행을 했는데 10월 29일 노스림 갔을 때 눈이 많이 내려서 오고 가는데 약간 애를 먹었어요. 노스림은 사우스림에 비해 기온도 낮고 날씨도 잘 바뀌므로 일기예보를 잘 보고 가야 해요. 혹시라도 폭설이 내리면 차량 진입이 힘들어지고요. 또 산행을 하거나 차를 주차하러 갈 때 애로가 있으니 꼭 날씨는 살펴보고 가시고요. 그리고 여름에 산행은 절대 피해야 해요. 여름에는 가뜩이나 더운데 계곡 아래는 위 전망대보다 보통 10에서 15도 기온이 또 높아요. 그래서 산행은 4월, 5월이나 혹은 10월, 11월에 하는 것을 추천하고요. 공원 측에서 말하길 최적기는 10월 말에서 11월 중순까지라고 합니다. 노스림은요 10월 15일까지만 운영하고 나머지 다 문을 닫아요. 캠핑장으로 놨지. 그래서 10월 16일부터는 그 공원 입장료 따로 받지 않고 주차도 무료입니다. 차를 한 대 이곳에 더 주차해야 한다면 10월 16일부터 11월 초 사이에 산행을 하면 공원 입장료를 좀 더 아낄 수 있죠. 등산로에는 노새들이 가끔 다녀요. 계곡 아래 그 랏지까지 필요한 물품 운송하는데 노새들이 이용되는데 노새들이 지나갈 때는 등산객들은 절벽적으로 몸을 최대한 붙이고 가만히 서 있으라는 경고 문구들이 중간중간 있어요. 또한 밤에 산행할 때 전등을 켜고 다니는데 노새가 지날 때는 그 헤드라이트도 꼭 꺼야 합니다. 경치는 남쪽과 북쪽 모두 멋있지만 그래도 꼭 순위를 정하라면 노스림의 경치에 더 점수를 주고 싶어요. 특히 북쪽의 커튼우드 캠핑장을 지나서 만자니타 휴게소부터 노스림 북쪽까지 이어지는 경치 정말 절경이에요. 위에서도 말했지만 보통 등산은 올라갔다 내려오는 건데 이것은 반대로 내려갔다 올라가죠. 그래서 산행 후반에 체력이 떨어졌을 때 올라가는 거라 일반 산행보다 더 힘들어요. 이 점도 산행 전에 고려해야 합니다. 물도 잘 챙겨야 합니다. 저희 경우 3리터 물을 가지고 산행을 시작했는데 남쪽에서 시작해서 북쪽으로 가는 동안 코튼우드 캠핑장 갔을 때까지 물을 거의 마시지 않았어요. 내리막길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물이 필요 없다 생각해서 750ml 물 한 통만 남겨두고 다 버리고 올라가는데 아플싸. 이후부터는 경사면을 올라가는데 물이 얼마나 필요하든지 물이 떨어져 갖고 좀 애를 먹었어요. 중간중간 물을 채울 수 있는 수도관이 있어요. 림2림 하면서 그 마지막 물 채우는 곳이 만자니타 그리고 로어링 스프링스 두 곳이므로 여기에 왔을 때 2리터 정도 물을 챙겨 올라가세요. 중간중간 깨끗한 화장실들이 계속 있으니 화장실 이용에 문제 없고요. 중간 지점인 팬텀 렌치에 가면은요 음료와 간식을 팔기도 하니까 필요한 경우 여기서 구입하면 돼요. 산행할 때 간식과 도시락 이거 넉넉히 챙기세요. 초콜릿, 오이 이런 것도 넉넉히 가져가고요. 산행 코스가 급경사가 아니라 지그재그로 되어 있다고 해서 평지를 걷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해가지고요. 가벼운 운동화나 단화 이런 걸 신고 가는 사람들인데 이러면 정말 고생합니다. 그 바닥면이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등산화는 필수고요. 그리고 배낭도 제대로 된 게 필요해요. 그리고 크기도 40리터 정도는 되어야 하고요. 음식과 간식, 물, 옷가지를 충분히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또 가슴과 허리 쪽을 묶어주는 벨트도 꼭 있어야 하고요. 소풍 갈 때 쓰는 작은 배낭 메고 오면 산행 후반부터 어깨가 아파서 정말 크게 고생합니다. 새벽에 출발해 깜깜한 밤까지 산행을 해야 하므로 여름 옷부터 시작해 겨울 자켓까지 다양한 털모자, 따뜻한 장갑도 필요하고요. 옷은 여러 겹으로 입어서 필요할 때마다 한 커플씩 입고 벗도록 해야 돼요. 머리에 끼우는 헤드라이트 기본이고요. 또 산행 전에 충분히 헤드라이트 충전하고요. 사진도 많이 찍고 하므로 핸드폰 충전하는 보조 배터리도 가지고 가야 해요. 총 산행 거리는 원래 공원 자료에 따르면 33.3km인데 우리는 40km를 걸었어요. 우선 사우스 카이밥 등산로 주차장은 주차 금지라 외부 도로에 주차하고 등산로까지 1.5km를 걸어가야 하는데 새벽 5시에 우리는 가다가 중간에 길을 잘못 들어서 좀 엄한 길로 가는 바람에 시작 전부터 2km를 이미 걷고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뭐 배낭을 내려놓고 옆에 캠핑장이나 뭐 라치도 돌아보고 왔다리 갔다리 화장실도 가다 보니까 길이 좀 이게 산행거리가 늘어나죠. 이동거리가. 그리고 길이 불퉁불퉁하다 보니 이를 피해서 바위를 피해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행거리가 더 늘어나서요. 그래서 림 투 림 하이킹은요 최대 40km까지 걸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당일치기 산행의 경우 림 투 림이라 해도 뭐 공원 측에 사전 신고하거나 허락받는 건 일체 필요 없어요. 그냥 가면 됩니다. 당일치기는요. 끝으로 산행 전날 전망대에서 만난 공원 관리인에게 우리가 당일치기 산행을 내일 할 건데 코스가 대략 어느 길로 나 있는지 좀 손으로 짚어달라고 그랬더니 관리인 왈 당일로는 절대 안 된다 불가능하다 그러는 거예요. 며칠씩 아래서 자면서 가야지 그러면서 굳고 말리더라고요. 그날 저녁 저희가 인근의 플래그 스태프 타운에 가서 맥주를 한잔 했는데 웨이트레스와 인사를 하던 중에 내일 우리가 뭐 하냐 그래서 내일 우리 당일치기로 거기 간다 그랬더니 그 웨이트레스와 내가 3년간 가이드를 해봐서 하는데 절대 하루에 갈 수 있는 코스가 아니야. 너희들 가면 안 돼. 그리고 이거 하려면 아주 고도의 강도 높은 훈련을 한 그런 사람만 갈 수 있어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일행들은 이거 우리가 뭐 잘못 판단하고 하는 건가 막 걱정들을 했는데요. 그래도 뭐 힘들면 천천히 가자. 그리고 림투림 데이 하이크를 한 그 유튜브 영상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설마 그 못할 일은 없을 거다 해서 했는데요. 공원 관리인 3년차 가이드 경험이 있는 웨이출에서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행들은 모두 무사히 완주할 수 있어 더욱 뿌듯했어요. 그랜드 캐년을 가면 대부분 관광객들이 사우스림에서 보고 되돌아가는데 림 투 림 산행을 하려면 어차피 노스림까지 가야 하거든요. 이런 경우 노스림 쪽으로 가다 보면 페이지라는 타운이 있고 이곳에 머물면서 주변 관광하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페이지 그 타운에는요 우선 그 유명한 엔털러프 캐년이 있고요. 호스슈 밴드가 있고 또 글렌 댐이 있어 볼거리가 많은 곳입니다. 페이지 타운에서 노스림까지 가는 드라이브 코스도 경치 참 좋고요. 림 투 림 당일 산행하면서 적은 그 구간별 제가 시간 기록은 설명란에 따로 달아줄게요. 등산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림 투 림 산행 정말 죽기 전에 꼭 해보시기 바라요. 림 투 림이 부담된다면 노스림에서 만자니타 휴게소까지 왕복 20km 산행이라도 꼭 해보세요.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감사합니다.